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2025년이죠. 첫 더치오븐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제품을 제가 언박싱 할 때에도 어떤 제품인지를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. 원래 이 제품으로 요리할 수 있는 메뉴로 주로 사용했는지 사용 빈도라든가 저희 솔직한 리뷰들을 또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 제품의 이름은 치킨 알 메톤 혹은 메토니 뭐 이렇게 부르는 제품인데요. 보시는 꽤 무겁습니다. 요 뚜껑 부분 둥그런 팬 이렇게 이제 투피스로 되어 있는데요. 그러면 치킨 알 메토니가 뭔가 궁금하실 텐데 요리 중에 치킨 알 메토니라는 요리가 있습니다. 영국의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준 적이 있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개인만의 버전으로 요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치킨 알 메토니에서 치킨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닭을 말하는 건데 메토니는 원래 벽돌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치킨 같은 거를 프라이팬이나 이런 데다가 구워줄 때 들뜨지 않게 꾹 눌러주면 더 바삭하게 익잖아요. 벽돌을 잘 씻어가지고 호일 같은 걸로 잘 감싸가지고 치킨 위에 눌러서 이렇게 압착이 되도록 해주는 벽돌로 눌러서 치킨을 구워서 만드는 요리를 치킨 알 메톤이라고 하는데 벽돌에 해당하는 제품을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굉장히 무겁습니다. 여기다가 치킨을 놓고 이 위에 얘를 올려서 눌러주면 꽉 눌리게 되죠. 이게 남편이 선물해 준 거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뭔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 이 제품을 선물을 받고 나서 뭔지를 알게 됐죠. 그러니까 벽돌 치킨을 만드는 팬과 프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치킨 알 메토니라는 요리를 한번 해봤어요. 치킨 한 마리를 버터플라이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버터플라이를 하면 치킨이 그 한 마리의 형태가 유지되면서 그대로 납작해지니까 그렇게 엎어놓고 얘를 이제 그 위에 눌러가지고 요리하는 방식으로 해봤는데 이제 오븐에 넣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. 시즈닝도 간단하고 레몬을 얹어가지고 구워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육즙도 그대로 살아있고 여러분 왜 이렇게 전기구이 같은 거 길에서 이렇게 통돌이처럼 돌려서 이렇게 팔잖아요. 오븐에 구운 납작한 전기구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이거를 만약에 이제 뺀다 그러면은 이 프레스를 제외하면 원형 그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리들은 뭐 사각도 있고 원형도 있는데요. 보통은 이렇게 깊이가 깊지 않으면서 서양식 아침, 뭐 베이컨 굽고 계란 후라이 하고 빵 토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뭐 네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빵도 굽고 뭐 베이컨이나 소시지도 굽고 한쪽에서는 스크램블 에그 하고 저는 스타브 제품은 아니지만 일반 이제 후라이팬으로 사각으로 된 그리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지름이 12인치입니다. 스타브 검정 제품은 다 바닥이 이렇게 청록색이에요. 30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30cm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뚜껑을 보여드렸던 이 알메토니는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들로만 사용하셔도 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치킨 알메토니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. 요즘에 이제 제가 본 쇼츠 중에 닭다리살을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되게 상큼한 소스에 찍어 먹는 그런 요리가 있더라고요. 뼈는 제거가 되어 있고 껍질은 제거가 되지 않는 그 부위로 사다가 조금 작은, 그러니까 넓은 후라이팬에 놓고 조금 작은 사이즈의 후라이팬이나 냄비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꽉 눌러가지고 구우면 아주 바삭하게 구워진다고 이제 그분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.
이 제품의 뚜껑을 사용해서 누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거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께 영상 바로 이어가지고 보여드리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맛있게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. 네, 그래서 이 뚜껑을 제외하고 이 밑에 이제 큰 라운드 그릴로 제가 가지고 있는 주문 후라이팬이 요 르크루제 제품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안으로 파여져 있다 보니까 평평한 부분은 사실 훨씬 좁아요. 이게 지금 26cm거든요. 평평한 부분은 20cm 정도입니다. 많은 양을 여러 개의 전을 막 한꺼번에 붙인다거나 하기에 적합한 사이즈는 아니에요. 이거는 27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훨씬 넓죠. 대량으로 전을 붙이고 싶다. 뭐 이럴 때 요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께 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초대받아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간단히 집어먹을 수 있는 조그만 사이즈의 미니 전 같은 거를 제가 붙여갖고 가면 항상 너무 좋아해요. 원래 한국에 있는 전은 아닌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피망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. 뭐 빨간색, 주황색, 노란색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. 초록색도 있고. 근데 이제 여기서는 벨페퍼라고 부르는데 그 벨페퍼를 조그맣게 한 검지손톱만하게 조그맣게 썰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뭐 완두콩이나 옥수수 같은 거랑 섞어가지고 전을 동그랗게 붙여가지고 가면 우리 이제 한국식 그 디핑 소스 있죠. 간장에다가 파하고 깨하고 참기름 잔뜩 넣고 그 찍어 먹는 장에 가지고 가면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. 그래서 초대받아서 가는 경우에 에피타이저를 제가 항상 담당을 하는데 그때 그 전을 꼭 부탁을 하시거든요. 파티 있을 때 에피타이저 만들어 갈 때 이거 이제부터 꺼내가지고 만들죠. 근데 이제 전을 붙일 때 불 조절이 좀 달라요. 열이 오르는데 일반 후라이팬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요. 마찬가지로 열이 식는데도 일반 후라이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일반 후라이팬보다 좀 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좀 한국 사람 성정과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. 열이 오를 때까지는 좀 느긋하셔야 되고 열이 일단 오르면 조금 예민하게 그 불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거. 그래서 느긋함도 필요하고 예민함도 필요한 그런 후라이팬인 것 같아요.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중불로 충분히 예열하시고
열이 오르면 중약불로 줄여서 조리를 하시면 돼요. 이걸로 어떤 전을 제가 만들었었나 좀 찾아보니까 만두 만들고 만두 소가 남잖아요. 만두소를 잘 찌대가지고 그냥 계란만 입혀가지고 부쳐서 먹을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자주 해주셔서 되게 좀 저도 익숙한 건데, 튀김 가게 가시면 야채 튀김 있잖아요. 감자나 당근 뭐 이런 거 길쭉길쭉하게 썰어가지고 묽은 반죽에 살짝 섞어서 바삭하게 튀겨내는 야채 튀김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작게 해가지고 전 버전으로 만드는 거죠. 튀김과 부침의 중간 정도? 네.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밥 반찬으로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이제 간장 찍어 먹게. 오징어포를 물에 살짝 불리거나 뭐 안 불려서도 상관없는데, 보드라운 오징어포를 좀 잘게 잘라서 같이 섞어요. 그러면은 여러분 오징어 튀김 좋아하시잖아요. 근데 야채 튀김인데 오징어가 중간에 조그맣게 씹히니까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. 오징어채를 사오면 저는 그 야채 튀김에 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요거 이제 파전도 하기 좋습니다. 파전을 한 번인가 해봤는데 그 고수의 손길이 필요한 재료인 것 같아요. 좀 이렇게 터프하게 탁탁탁탁 이렇게 눌러가지고 착 이렇게 뒤집어서 붙여내는. 올해는 여기다가 파전을 좀 맛있게 한번 다시 붙여볼 생각입니다. 저희 텃밭에 파가 정말 잘 자라거든요. 오징어랑 해물 좀 넣고 해물파전 같은 거 한번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. 집에 남은 파 몇 쪽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답답한 파전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제대로 구워가지고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네요. 오징어전, 오징어 부추전 이런 것도 너무 좋죠. 부추하고 오징어하고 새우하고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만들기도 쉽고 맛있었던 기억이 나고요.
상추를 제가 전을 부쳐봤거든요. 새우살하고 섞어가지고 상추전은 막 흐물흐물하고 되게 이상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되게 맛있었어요. 모양 잡기도 되게 쉽고요. 그 상추만의 약간 아삭하면서도 조금 쌉쌀한 그 식감이 되게 괜찮더라고요. 집에 상추 있고 새우 있고 하시면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. 여기다가 제가 부치진 않았는데 여기다가 부쳐도 맛있겠죠? 뭐 호박전 같은 거, 네. 조금 얇게 썰어가지고 흐물흐물하게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, 저희 집은 조금 도톰하게 썰어가지고 약간 아삭한 식감이 있게 먹는 게 좀 더 맛있더라고요. 대용량으로 구워서 먹기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. 꼬치구이 같은 거 이렇게 팬에 구울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그릴팬에 구우면 좋긴 한데 그릴팬이 또 이렇게 넓은 게 없을 때도 있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저는 꼬치구이를 한번 해봤거든요. 이게 이제 좀 폭이 낮다고 해도 이게 그 높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 꼬치 길이가 이 밖으로 걸쳐지면은 또 끝부분은 팬에 닿고 이 윗부분은 안 닿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꼬치 길이가 요 안으로 쏙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은데 프라이팬에 지름을 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운데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. 여기다가 놓으면 이제 꼬치가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꼬치구이 같은 거 하기에는 사각팬이 훨씬 유리해서 꼬치구이는 조금 좀 사용하기 어려웠어요. 여기다가 제가 브로콜리 전을 한번 해봤어요. 브로콜리를 잘 갈아가지고 반죽해갖고 동그랗게, 그러니까 브로콜리 야채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여기다 굽는 걸 해봤는데, 일단 그게 좀 건강 요리 뭐 이런 레시피여가지고 밀가루나 뭐 그런 이제 반죽을 할 수 있는 가루를 그렇게 많이 넣지 않으니까 재료가 이렇게 딱 단단하게 뭉쳐지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흐트러진다고 할까요? 그런 상태로 굽는데 제가 또 그날 불 조절을 잘 못하다 보니까 겉에는 타고 안에는 안 익고,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뒤집다가 다 막 으깨지고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코팅 후라이팬에 구웠거든요. 그래서 이제 불 조절을 잘 못하거나 잘 뭉쳐지지 않는 재료를 구울 때는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두시는 것도 중요하고, 절반 이상 구워졌을 때 한 번에 뒤집는 것도 좀 되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너무 재료가 두껍게 올라가면은 제 생각에는 뚜껑을 좀 덮고 조리를 했으면 어땠을까,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. 불 조절을 잘 못했을 때 예시로 제가 클립을 넣어드리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이 베이킹 도구로 사용해서 되게 좋았거든요. 제일 자주 해 먹었던 거는 피자. 이 높이도 도톰한 팬 피자까지 좋은 사이즈여가지고, 일반 냉동 피자 같은 것도 치즈 피자 같은 거 냉동 피자 사가지고 버섯이나 뭐 집에 있는 피망이나 벨페퍼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는 재료를 좀 그 위에 추가로 토핑을 해서 구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대로 딱 피자 올려가지고 구워 먹으면 딱 좋으니까. 그리고 이제 뭐 남편이 피자 도우를까지 다 만들면은 도우 딱 만들어가지고 피자도 여기다가 많이 하고, 피자 굽기에 아주 좋습니다. 넣고 꺼내기도 너무 편하고요.
플랫브레드, 사워도우를 반죽하기도 하고 뭐 일반 이스트 넣고 반죽하기도 하는데, 플랫브레드를 저희는 좀 자주 먹는 편이에요. 뭐 커리 같은 거 만들면 그거 이렇게 잘라갖고 찢어 먹기도 하고, 플랫브레드에 살짝 미니 피자 같은 거 만들어 먹기도 하고, 뭐 다양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플랫브레드를 한 몇십 장씩 반죽을 많이 만든 다음에 구웠거든요. 그거를 이렇게 단시간에 딱 구워갖고 앞뒤로 한 번씩 구워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는데, 요거 딱 열 올려가지고 여기다 구우면 되게 잘 구워져요. 최근에 스타브 영상이었는지 쇼츠로 봤는데, 여기다가 포카치아를 구우면 되게 괜찮겠더라고요. 그리고 가운데 찍어 먹을 수 있는 디핑 소스를 넣을 수 있는 볼을 넣고 포카치아를 굽는 거죠. 그래가지고 뜯어서 바로 찍어서 먹을 수 있게,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, 그때 이 제품을 좀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. 이것저것 다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떠오른 게, 빠에야 좋아하세요, 여러분? 스페인식 해산물 쌀 요리잖아요. 해산물을 넣으면 시푸드 빠에야가 되는 거고, 뭐 야채만 넣으면 이제 베지터블 빠에야가 되고, 또 뭐 닭고기나 이런 이제 일반 고기를 넣어서 치킨이나 포크 빠에야가 될 수도 있는데, 그런 빠에야 만들기도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넉넉한 2인분 요리 하시기에 아주 괜찮고요. 이게 높지 않은데, 빠에야는 원래 좀 이렇게 얕은 팬에 하거든요. 그래서 빠에야 팬보다는 이게 조금 더 바닥이 납작하긴 할 거예요. 근데 꼭 빠에야가 아니어도 좀 고슬고슬하게 바삭하게 이렇게 볶음밥 같은 거 만드시기에도 되게 유용할 그런 제품입니다. 치킨 알메톤이라는 요리 자체가 그렇게 널리 자주 요리가 되는 제품은 아니라서, 사실 이 프레스가 지금도 구입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.
제가 이걸 언박싱 할 때만 해도 이 프레스를 따로 구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요거 영상 촬영 마치고 온라인에 들어가서 요 프레스를 따로 구입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. 요 후라이팬만 따로 구입하시는 거는 저는 좀 추천을 드릴 만할 것 같아요. 굳이 저는 메토니까지는 추천하고 싶진 않고,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좀 독특하고 조금 평상시에 먹는 것과는 다른 메뉴를 요리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고요. 메토니 부분을 제외하면 밑에는 사이즈가 넉넉한 후라이팬으로 쓸 수 있는 원형 그리들로 그동안 요리했던 메뉴들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요. 여러분 영상 보시고 이 제품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저는 그럼 계속되는 또 더치오븐 리뷰와 또 최근에 구입한 것들 언박싱하는 영상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게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. 건강하세요.